이렇게 혼자 유튜브 나온 건 처음이지? 처음이죠. 나갔었나? 아니요, 처음이에요. 예진이가 좀 힘을 써줬나? 아니요, 애플파이가 힘을 썼죠. 이거 먹으면 나오라고 해. 이거 한마디가 이거 먹으면 뇌리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울어야 되는 씬이 있었어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와, 감독님이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신인인데. 근데 나중에 막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우리 가족 머릿속에서 다 죽이고 막. 아직도 삼순이 때는 기억이 나요. 단 한 해도 평행선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올라갔어. 네.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은 그때 예진이한테도 그랬지만 이미 연애는 시작됐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말만 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자로서 언제 이렇게 딱 반했어? 그거 하나 있지 않아? 하나 딱. 안녕하십니까? 요정스타 교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집 안에서 이렇게 두툼한 스웨터가 이제는 안 덥다니 그런 1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보람차게 보내셨죠? 저도 일로는 참 보람차게 보냈는데 참 인생 오묘합니다. 예, 김 부장 이야기죠. 예, 그래서 12월에 트리도 있고 뭔가 크리스마스도 있고 좀 힘내서 또 내년을 가보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모실 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셨던 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손예진 씨가 나와서 너무 뭐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현빈 씨 모시고 작품 이야기, 또 인생 이야기, 사랑의 불시착 때 정말 그 서로의 신호가 없었는지, 언제서부터 신호였는지, 나 왜 이런 것만 궁금해. 너희는 안 궁금해? 나만 쓰레기야. 또 오늘도 광고가 있는데 오늘 광고 너무 재밌습니다. 롯데마트 신선 지능 딸기. 전 그래서 이거 들었다고 그래서 뭐? 라고 했다가 제가 이제 사실 요정 식탁을 준비하면서는 꼭 장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제 그 장거리의 신선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겨놓은 온라인 리뷰 커뮤니티글 어떤 것 때문에 장보기에 실패하는지를 AI가 취합하고 분석해서 최상의 퀄리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롯데마트의 신선 솔루션이라고 해요. 롯데마트가 이 정도로 디테일했어? 라는 거에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분석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딸기가 멍이 들거나 무른 게 많았다.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콕 집어서 솔루션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신선 딸기. 그래서 실패 없이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2단을 했던 데도 많지. 2단을 했을 때 뭐가 문제야? 밑에 거 진짜 물러. 그러면 또 속상하고 뭔가 되게 속은 것 같잖아. 그래서 일부러는 아닐 수 있지만 받는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옛날엔 진짜 더 심했고 요즘은 안 그러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했어. 1단으로 쌓아서 2단의 그 눈속임 없이 그런 문제들을 싹 해결했지. 아까 무르고 먹으면 일단 문제가 뭐야? 맛이 없어. 딸기의 상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야? 라벨 스티커가 없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자신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죠. 소비자가 투명하게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사실 너무 일석이조. 그러면 또 뭐도 좋아? 배출도 좋아. 너무 고맙지. 재활용할 때 뭐 띄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버리면 되니까 재활용에도 굉장히 봐봐. 신선 제품에 대한 공신력? 많은 분들이 너무 믿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대박이다. 근데 달아. 지금 소리 들려? 대박이다. 그러니까 유통이 잘 되니까 거의 산지에서 지금 저기서 똑 따서 먹는 기분이야. 이거 왜 광고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달다고 이렇게 싱싱하다고 해요, 여러분. 놀랍네. 딸기 좋아하거든. 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해? 여러분 미술품 옮기고 할 때 무진동 차량 이용하시는 거 아세요? 흔들려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대비해서 무진동 트럭을 이용해서 운반하죠. 운반하는데 이 딸기가 그 무진동 트럭을 타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대박인 거야. 이거 이러고 오는 거야, 이거. 자, 드세요 하고 산지에서 오는 딸기 트럭은 다 무진동 트럭.
야 이거 대박인 것 같아. 딸기의 진심인 롯데마트. 딸기 하면 어디? 롯데마트. 어느 정도 진심이냐 하면 수학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간대요. 그때 상처나지 않게 하나하나. 그거 근데 그럴 것 같아. 야, 지금 보세요 이거. 그 수학, 그다음에 유통, 무진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손에까지 오기까지를 정말 최선을 다한 종류가 많습니다. 서량, 금실, 비타베리. 비타베리는 처음 봐. 특이 품종이래요. 특이 품종? 이게 비타베리가 뭔가 지금 바로 찾아봤더니 비타민이 풍부해서 아이들 간식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새콤한가? 너무 맛있는데? 아 약간 향이 있네. 아 뒷맛이 약간 새콤한 게 조금 더 강하구나. 서량보다. 서량이 약간 프레시한 거라면 이건 농도가 짙어. 되게 맛있는데? 비타베리? 자 이렇게까지 딸기의 진심인 롯데마트인데 신선진흥 이 품목이 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삼겹살도 그럴 테고 뭐 정육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신선 제품을 이렇게 AI로 관리해서 24시간 내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롯데마트 가서 한번 장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사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왔다. 손예진을 암시하나? 왔다 헤드만 누구야? 옳지 기다려. 안녕. 반가워. 들어와. 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아유 그럼요. 들어와. 야 헤드 아니야 들어가 너 들어가 어딜 알았어. 오 너무 이쁘다. 야 잘생겼다. 최고 잘생겼다. 첫 방문이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 왜 부부가 이렇게 다 한 개가 아니야? 알았어, 얘들 들어와. 가자 들어가자. 우와.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몄어. 너무 이쁜데요. 예진을 또 우연히 만났었어. 아, 그래요? 니네 남편 나올지 모른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오빠 맞아요. 우리 나가요. 뭐 그래서 네. 우리야? 막 그랬더니 네. 안 그래도 제가 그때 그 디저트 만들어 주신 거 먹었어? 그거 먹고 그게 이렇게 독사과가 될 줄 몰랐어요. 이거 먹으면 나와야 된다 그랬지? 네, 그때 그 방송 보고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좀 싸줄 수 있어요? 애기 갖다 줄래? 신랑 좀 갖다 주게. 이거 먹으면 현빈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줘. 알았어요. 여보, 갖고 갈게. 그럼 요번에 나가야겠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 맛있었어? 다 먹었어요, 제가 혼자. 정말? 네. 앉아. 네네. 편하게. 먼저 앉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잡았구나. 크리스마스네요.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아니 딱 오자마자 딱 느껴진 게 네. 너무 잘생겼으니 그 증언들이 유튜브에 짤로 막 너무 돌아다니는 거 봤어? 뭐 어떤 거기 막 상세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 친구 막 이러면서 네. 얼마나 유명했는지 태평이가 그 롤링 모든 페이퍼처럼 사람이 다 이렇게 알았다. 써놓은 거. 그 정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였어? 아니요, 그냥 일반 학생이었어요. 뭐 그렇게. 근데 정말로 누군가 막 하라고 그래서 한 연예인이었던 거잖아. 막 친구들이랑 막 다들 해야 된다. 아니요, 그래서 한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연극하면서.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우연찮게 그 연극반에 들어가면서 뭔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 따라서 왜 동국대학교랑 서울예대에서는 그 전국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대회가 있어요. 연극대회. 그 동랑제랑 동국제라는 대회가 있어서 그거 그냥 같이 매년 이제 나가고 뭐 이러다가 고3 때 이제 확신이 딱. 근데 지금 되게 겸손하게 얘기한 거고 내가 이렇게 자료 조사해봤더니 이미 중고등학교 잠실에서도 너무 유명했고 영동에서도 너무 유명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김태평이다 막 이러는 소리가
근데 그런 거는 누가 빠르냐면 친구들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좀 쑥스럽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들리는 소리 있잖아. 아니 그 인기 투표에 네. 1위가 그때 OPPA이고 2위가 김대표, 3위가 H.O.T더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 이것도 문제 알죠. 왜냐면 남자들은 학교 다닐 때만 이렇게 잘생겼다 막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끼리 잘 안 하잖아 사실은. 그쵸, 없죠. 그냥 별로 안. 네. 그래도 모르진 않았지. 조금 왠지 빨리 알았다 그래야 이 지금 요 파트가 인정해. 끝날 것 같은데. 인정해. 진작 알았습니다. 내 쑥스러워하네. 그게 창피해요. 창피해. 빨리 주세요. 지금 창피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왜 음악 잘해 그러면 막 창피해서 죽고 막 이러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연기 잘해 막 그러면 막 이런 게 사실은 맞는데 약간 여기 와서 쑥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거구나. 이걸 아는 게 또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잖아. 이걸 또 너무 대고 잘생겼다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 유튜브 나온 건 처음이지. 많이 처음이죠. 나갔었나? 아니요, 처음이에요. 짠한 형은 다 같이 나왔었고. 네. 예진이가 좀 힘을 써줬나? 아니요. 애플파이가 힘을 썼죠. 여기 딱 서서 이거 먹으면 나오라고 해. 이거 한마디가. 먹으면 한번 뇌리에. 한번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아니 막 그 얘기를 이렇게 연극반 하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추천학교 봤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잠신, 네. 영동. 네. 부모님이 정말 공부시키려고 했던 그 그래서 학구열이 좀 굉장히 센. 그러셨었죠. 그랬는데 연극반 들어간대. 네. 그거는 괜찮았어 아버님이? 안 괜찮았죠. 그치? 네. 근데 들어가고 아셨던 거야? 그렇죠. 걸렸어요. 연극 연습하러 이렇게 갔다가 학원 빼먹고, 근데 학원에서 이제 전화가 간 거죠. 아버님이 반대했던 이유는 뭐였던 것 같아? 그냥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선에서 뭔가 불확실성이 많은 맞지. 일이기도 하고, 또 집에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자식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에. 맞아. 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훤치라고 하면 오히려 걱정하셨을 것 같아. 공부 안 한다고 그러고 배우하고 그런다 그러면 왜냐면 그때 시대만 해도 그렇게 해서 망치는 네, 많이 있었죠. 그런 걸 되게 이렇게 좀 네. 차분히 걸어라. 네, 안정적인 길을 그렇지. 걷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좀 벗어났죠, 제가.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뤄냈고. 그렇죠. 근데 난 또 궁금하게 막 이랬어. 막 예진이가 막 아들 사진 보여주고 막 이랬거든. 네. 난 너무 놀랬잖아. 진짜 내가 본 아기 중에 이렇게 만화같이 생긴 애가, 그러니까 예진이도 정말 오빠 잠깐만 이걸 보여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안 하려고요. 저는 아예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어때? 막 그렇게 너무 예쁘고 하지만 그 아들을 대할 때 어떨지 되게 궁금해. 그냥 평범한 아빠죠, 뭐. 그래 그냥 막 네. 친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엄격한 아빠이기보다는 아빠처럼의. 지금 아마 엄격하게 해도 잘 모를걸요. 그치? 무슨 소리라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뻐요. 그냥. 그치. 네, 그냥. 너무 이쁘지. 네. 지금은 몇 살이게? 지금 이제 3살 이제 며칠 지났죠. 어떻게 안 예쁠 수 있을까? 그냥 남이 봐도 그러면서 아빠 생각 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좀 약간 걱정도 좀 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크면 슬슬 이제 그런 걱정이 생기겠죠. 근데 벌써 막 지금부터 하고 싶진 않아서. 걔가 막 3살 된 애가 말을 해서 아빠 난 아역부터 시작하려고요. 아빠 시작은 아역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갔는데 진짜로 아빠 나는 배우할래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그거를 일단 좀 떠드릴게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거 굴그라탕이고 오.
빵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옆에는 치즈야. 그래서 네. 치즈 그 옆은 서양배. 네. 그래서 서양배랑 치즈랑 같이 먹고 아, 같이 섞어서 어, 먹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쭉 길게 해야 돼서 네네. 그냥 막 섞어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 네. 어때? 이거 먹어봤어? 아직 안 먹어봤지? 너무 맛있어요. 아니, 먹었죠, 좀. 그래? 네. 잠깐만. 요즘도 요리를 연구를 하세요?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굴이 너무 철이고 네. 크리스마스 이게 나가니까 네. 약간 굴이 정말 좋잖아. 네.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안 드세요? 우린 끝나고. 아,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음. 스스로 자랑하신 거죠? 아니 이 정도면 진짜 팔아도 되겠는데? 아니 너무 굴이랑 맛있어요. 시금치랑 되게 맛있고 간이 너무 슴슴하게 잘 돼서 배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맞아. 단맛이 또. 근데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그 행복한 기운을 그때 예지가 막 뿜뿜해주고 가고. 네. 근데 그 모습들이 또 청룡 영화제에서 너무 그런 스타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같은 곳에서 그런 기회도 많이 없지만 없죠.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내 옆에 후보가 와이프야. 그것도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어땠어? 약간 감격적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노미네이트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엔 아마 청룡영화상 거기서 병원 선배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아마 그 자리가 병원 선배님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팀별로 앉으니까. 네, 근데 병원 선배님이 박찬욱 감독님이랑 미국에 스케줄이 있어서 그때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 옆에 앉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남우주연상 발표가 되고 먼저 받고 내려왔는데 얼떨떨히 이제 받고 내려오고 와이프가 호명되는 순간 제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둘 다 결혼하고 첫 작품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와이프는 저는 결혼하고 저희 아들 우진이가 태어나고 조금 그 무렵에 바로 이제 하얼빈을 촬영을 했는데 와이프는 저보다 훨씬 공백기가 많았지. 네, 길고 그 연기에 대한 갈증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뭔가가 이렇게 좋은 상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네. 저를 보면서 얼마나 연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그랬거든, 우리 나와서. 애기 키우는 거. 맞아요.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데 반면에 배우로서 그렇지. 자기 필모를 꾸준히 쌓아오던 사람이 가장 오랜 시간 공백기가 있으니까 옆에서 하얼빈을 찍고 있는 제가 힘들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꼭 참고 있다가 결국 이제 박찬욱 감독님과 작품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이어지니까 제가 약간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상받는 기분, 와이프가. 네. 그 막상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렇게 다시 작품을 하고 나서 그런 상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또 누군가가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또 지나갈 수 있는 남편이 또 그걸 너무 그걸 챙겨주고 좋아해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작품을 했는데 그게 또 그 1년이란 시간 안에 두 작품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또 가능했던 일인 것 같고. 맞아. 네. 그게 너무 보기 좋았던 어떤 오징어 한 번만 가볍게 한번 여태까지 안 들어간 거 아니야? 다시 나갔다 올까요? 오케이. 근데 막 그런 반대 아버님이 막 너무 싫어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때 뭐가 그렇게 좋았어? 연극 하면서 뭐가 이렇게 좋았었어? 제가 제일 크게 그거를 매력을 느꼈던 게 고등학교 때 학예회처럼 그냥 자기네들끼리 준비해서 이제 축제 때 하는데 하고 나서 그 되게 작은 그 소극장의 관객들이 이 커튼이 닫힐 때 박수를 쳐주는데 뭔가 이렇게 좀 남다르게 그게 확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매력이지?
그 박수 소리를 또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간 거죠. 주위에서도 호평이었고, 그래 너 가봐라 뭐 이런 거였어? 아니면 어땠어? 일단 아버님은 그렇게 싫어했고.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한 딜이 그거예요. 중대를 가면 오케이. 중앙대 연극학과를 들어가면 연기해라. 대신 못 들어가면 더 이상 연기에 연자도 꺼내지 마라. 근데 그게 운이 좋게 또 됐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절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라. 아버님도 거기까지는 재능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왜 어른들은 모든 어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학교에 무슨 과, 어디 학교에 맞아.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한다 그러니까 그럼 중대를 중대. 가라. 아버지한테는 중대가 제일 이게 머릿속에 세셨나 봐요. 그게 기준점.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는 전혀 이제. 근데 중대 갔더니 어땠어? 그 중대 사실은 하정우가 맞아요. 선배시죠. 선배지. 제가 1학년 때 과대표였어요. 너도 약간 또라이 거야? 거기 약간 또라이들이 또 이런 말하면 또 완전 동창회 난리 나겠다. 근데 정말 되게 세고 병은이랑 나와서 자기네 그 동문회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었거든. 그 학교 분위기에 잘 어울릴 수 있었어? 저는 생각보다 좀 엄격해요. 그리고 저는 극장 식구라고 이 공연의 조명이랑 그 극장을 관리하는 인원들을 1년에 한두 명씩 뽑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서 그냥 모든 공연 참여하고. 너무 좋았구나 학교 가서. 근데 그거는 이렇게 착출되는 거여서 왠지 작출일 것 같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냥 재밌게 또 나름 그 학교 분위기에 잘 했어요. 안성에서 자취하면서 그때는 안성에 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 더 하고 싶다였던 거지. 연기를 좀 더 하고 싶.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마지막에 이렇게 공개 오디션을 봐서 이제 또 이런 대학교에서 이제 공연을 올리니까 또 잘 돼서 또 큰 비중을 맡아서 하다가 영화 오디션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게 학교 때인가? 학생 네, 때인가? 학생. 저는 학교를 들어가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바로? 네, 학교 1년 다니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선배님들이 좀 반으로 나뉘었었어요. 왜냐면 연극을 더 해라 하고 가라. 그리고 빨리 접해라. 밖에 그거를. 그래서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 나가서 오디션을 봐서 이제 그게 돼서 찍었죠. 영화를. 저예산 영화였는데 찍었는데 한 80% 찍고 엎어졌어요. 그치. 그 제목이 뭐였더라? 샤워라고. 샤워. 네, 기주봉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저를 반을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그분들을 다시 학교 가서 보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치. 그거 봐라 내가. 그래서 내가 꼭 요거를 자리를 잡고 학교로 돌아가리라 해서 준비를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죠. 돌려차기를 하게 된. 네, 돌려차기도 그렇고 오디션을 엄청 봤죠. 그 당시 때는. 그때 내가 다 되게 봤죠. 재밌었던 게 돌려차기를 그때 찍었다는 게 나오지만 그때 오디션을 2개를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때 당시 영화에 제 나이 또래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놈은 멋있었다. 맞아. 네, 막 이렇게 막 보러 다녔. 그놈은 멋있었다. 그다음에 돌려차기. 나던 그게 늑대 유혹이었어요. 늑대 유혹. 네. 근데 그 2개를 보고 돌려차기를 찍었는데 신화의 김동완이랑 동환이 형이 주인공이었죠. 그걸 찍었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내려왔어. 맞아요, 얼마 안 돼. 근데 이 오디션 봤던 2 작품 때문에 또 내려온 약간 그 아이러니였는데 근데 너무 어렸으니까 이건 좀 아니 어렸으니까 괜찮아였어? 아니면 진짜 약간 승부욕을 땡겼어? 아니 그때는 뭐를 모르니까 괜찮아요였어요. 그냥 이런가 보다. 이런 세상이구나. 네, 이런 세상이구나. 네, 그냥 그리고 그런 일주일 거. 만에 이게 내려와지기도 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네,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논스톱도 사실은 그렇게 길게 들어간 게 아니었다며. 맞아요. 원래는 진이 형 친구로.
그 원래 한 번 출연. 3회였나?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고정은 아니었어요. 어. 그러면서 그 돌려차기의 캐릭터가 논스톱 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예, 그 태권 소년이 돌려차기 때문에 연기자들은 그런 게 다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 역도 버릴 게 없는 거구나. 배우는 게 분명히 다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스톱 찍으면서 그게 MBC 거였는데 아일랜드라는 드라마가 이제 오디션을 한다 그래서 경원. 네, 올라가서 이제 오디션 봐서 네, 하게 되고 그 아일랜드 끝나고 이제 3순위 네, 그것도 MBC 뭐 이렇게 다 논스톱을 찍으면서 그 위에 아일랜드 오디션 보러 가면서 좀 마음이 오히려 좀 편해서 어땠어? 아니, 엄청 떨렸어요. 아, 이건 그래? 또 다른 거잖아요. 아, 이건 그래? 정극이니까 어. 이건 또 뭘 내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밑에는 비슷한 나이 또래도 있고 네, 시트콤이라는 어떤 이 유쾌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또 초긴장을 하고 갔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아일랜드에서 그 경원의 역할이 네. 그 전에 우리가 아는 그 뻣뻣한 경원이 아니라 네. 약간 여유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논스톱 때문에 또 이런 느낌이 살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 약간 좀 청년 같으면서 약간 어리버리한 경원. 아마 현빈이란 사람으로서는 그 논스톱에서 생긴 어떤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전혀 생각. 없었어요. 아 그래? 쫄렸어? 엄청 쫄렸어요. 그래? 네. 정극인 것 때문에. 네, 정극이고 그때 당시에 또 같이 함께했던 배우들 이나영, 김민준, 김민정 뭐 완전 베테랑들이랑 하나 쏙 이렇게 껴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잘못되면 민폐겠거니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진짜 많이 배웠던 것 중에 울어야 되는 씬이 있었어요. 나영이 누나랑 무슨 씬을 찍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살면서도 이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안 나는데 감독님이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감독님은 계속 감정이 나올 때라 우리 기다리겠다 해서 다 쉬세요 뭐 해놓고 근데 그게 시간이 꽤 갔어요. 이거 신인인데. 근데 나중에 막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 막 우리 가족 머릿속에서 다 죽이고 막 오만 내가 눈물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해서 어찌됐건 찍었어요. 그걸. 이게 이렇게 감정을 만들어내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 단축시켜야 되는 게 일단 이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럿한테 피해가 가겠구나. 약간 훈련도 네, 돼야 됐어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었구나. 감독님은 무섭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기다릴게요. 너무 싫어. 그 진짜 그게 할 수 사실 있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이 들어도 힘들대거든. 네. 나이 들어도 너무 힘들대. 그 우는 씬이 회차가 오는 게 공포에 가깝다고도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던 게 굉장히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막 연습했어요. 거울 보고도 연습해보고 내가 울 수 있나 막 해보고 막 별의별 생각도 다 해보고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기억났어요. 지금 얘기하다가 김민정 씨가 또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민정 씨한테 그때 촬영할 때 아니 어떻게 왜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는데? 아이고. 그냥 이렇게 이거 보면 이렇게 나지 않아? 그래서 아역들이니까 또 아역서부터 이렇게 해온 게 있었으니까. 그래.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는 오전부터 스탠바이해요. 아니면 뭐 전날부터. 근데 전날부터 하니까 너무 지치니까 샤워하면서부터 감정을 막 하고 가면 휴 들어갈 때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 또.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변주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일을 나름 그래도 오래 했고 나름 노하우도 쌓이고 이제 이 대본 보는 스킬들이나 뭔가 이렇게 표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그냥 또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는 됐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논스톱에서 아일랜드로 오고 그러고 나서 김삼순이었어. 그럼 50%. 네. 시청률이 50%가 존재했었어 그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50%란 건 그때는 온 국민이 다 보는 채널이 많지도 않으니까. 네, 맞아요. 아직도 삼순이 때는 기억이 나요. 첫 방송이 19%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단 한 회도 평행선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그 해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네.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다 우셨다면서. 어. 그때 되게 그게 한 몇 년이지 데뷔를 하고 나서 샤워를 데뷔로 따져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뭐 광고 촬영하고 이런 거는 수능 끝나고 바로 했어요. 서브 모델로. 아 그다음에 신기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단역으로 나왔었잖아. 귀신으로 나왔었나? 맞아요. 그런 것도 저승사자요 이런 거 나왔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맞아요. 그런 것도 해봤고 패션쇼도 서봤고 저는 모델이 아닌데. 아닌데. 네. 그래서 수능 끝나고 이제 그런 것들은 했었는데 그거를 데뷔라고 하긴 또 애매한 지점이 애매하고. 있고 샤워가 개봉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개봉을 못해서 또 애매한 게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그 보디가드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2003년으로. 데뷔하자마자 되게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인 거예요. 네. 논스톱으로. 그러니까 일단 소녀의 마음을 훔쳤어. 아 이런 말 너무 옛날 사람. 시트콤뿐만 아니라 이제 차근차근 해서 전국으로 와서 김삼순으로 최우수상까지 받았어.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대단한 거라는 거 생각이 들지. 그쵸. 그리고 나서 김삼순을 끝내고 나서 아일랜드 김삼순 다음에 뭐였지? 잠깐 나한테 시간 이럴 때 기다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압박감이 밀려와요. 김삼순 다음에 백만장자의 첫사랑이라는 거를 그거를 2006년도에 그게 김은숙 작가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걸 처음 만난 거구나. 영화를 처음 제가 알기로 영화를 쓰신 거고 그래서 사실 드라마는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영화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냈고 그러면서 되게 미안함에 내가 꼭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정말요? 어느 인터뷰에서. 아... 그래서 그 다음에 현빈과 할 때가 다시 빵 터진 거지. 정말 시크릿 가든. 스크릿 가든. 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될 줄은 알았어? 아니면 어땠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생각하셨던 거라. 야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왜 김은숙 작가의 글이 대사하기 되게 특히 남자 배우들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태리에서 한 땀 한 땀 그거를 표현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 그 역할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오글오글 거린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별로 없었어? 있었죠. 싸웠어? 제가 싸울 그건 아니었죠. 근데 그냥 그거를 그렇게 안 하게 표현하려고만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지금 좀 느껴지지. 얼만큼 바르고 바른 거 안에서 이 길을 이렇게 계속 오는지가 좀 보이고. 카메라가 켜 있어서. 이게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난리였잖아. 스크릿 가든은. 네, 그렇죠. 난리일 때 이제 딱 해병대를 갔어. 그렇죠. 끝나고 갔죠. 왜? 그 시기 좀 늦출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요. 나이가 아마 제한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었었고,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그 군대 가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늦춰진 것도 있는데 한 번쯤 좀 이렇게 발을 빼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조금 떨어져서 나를 좀 봐야겠구나라는, 이 안에서의 상황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있다 보니까 좀 다른 것들을 보고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작품이 끝나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갖는 게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 잘 맞았던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 그냥 촬영장에서 사는 세상이 다인
시기였을 테고 아마 쉬지도 않고 그냥 그 나이 때까지 연기를 했던 거니까. 근데 왜 해병대였어? 그때 당시에 이제 작품도 너무 잘 돼 있었고 이제 가게 되면 완전히 제 일과 좀 떨어져 있고 싶었던 순간인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게 되면 여기를 간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버님 혹시 가족 중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장인어른 어린이 해병대. 아 맞아, 아버님이 똑같이 생겼더라. 저랑 장인어른이랑요? 오, 그래요? 오, 정말 너무 놀랐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해병대. 아니요, 그때는 제가 장인어른을 뵌 적이 없어서 일평행이를 계속해서 만들고. 제가 그때는 와이프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해병대를 갔어. 근데 너무 거기서도 완전 모범생이었다는 증언.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맞아. 최고 연장자 아니어서 거의? 맞아요. 그때 대위보다 높지 않았어 나이가? 맞아요. 저희 중대장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리셨어요. 아까 거기도 당황했을 거야, 그치? 네. 그리고 원체 이제 막 이렇게 작품이 잘 되고 나서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저 때문에 저랑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 좀 피해를 봤죠. 왜냐면 지켜보고 있으니까 훈련을 전부 FM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뒤처지지 않으려고 뭐 군대 가서 뒤쳐. 오만 애를, 아니 왜냐면 이렇게 구보도 하고 아니면 뭔가 이런 활동할 때 느끼기도 했어 실제로. 너무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체 거기는 100% 지원제니까 막 바로 가스물 된 친구들, 그리고 뭐 운동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이 오니까. 약간 그 체력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었겠구나. 있죠. 그 친구들 다 있죠. 약간 짠하다. 그 체력이 분명히 달랐을 텐데. 아니요, 같았어요. 별반 저는 다르다고 안 느꼈는데 나름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걱정은 안 됐었어. 왜냐면 정말 연애 활동을 하다가 간 사람들은 군 생활 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거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내가 자신감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군대 가기 전에가 제가 가장 바빴어요. 그 시크릿 가든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뭐 만추랑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로 베를린 영화제를 또 그게 마지막 공식 제가 스케줄이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출국이 안 돼요. 맞지? 네, 군대 가기 전에 혹시 이제 도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대 영화제 중에 하나다 보니까 허가를 해주셔서 나갔다 왔어요. 난 그 만추를 너무 좋아했었어. 네, 그게 군대 가기 전이에요. 근데 뭔가 거기서 군대 간다는 생각 때문인가? 뭔가 현빈의 그 약간 씁쓸한 거 같은 거? 약간 그 나이에 그 청춘이 갖는 그런 씁쓸한 거 같은 느낌들이. 이거 시애틀 날씨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나서 이런 거 영화 음악 하고 싶다. 영화 음악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그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고른 영화들, 영린, 그렇고. 공조도 그랬고. 네. 그 전 작품들이랑은 또 달랐어. 군대 가기 전과 후의 작품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나 봐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왠지 뭔가 이렇게 작품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여운이 남기를 바란 작품들이 제가 땡겼었나 봐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는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여가 시간에 뭔가를 생각하고 뭘 여운을 남기 이런 거보다 그냥 그 2시간이 즐거운 게 좋게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리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팝콘 무비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런 게 오히려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른스러운 생각인 거잖아요. 조금 열려 있고 한 번 한 번의 의미를
너무 많이 둘 때 조금 버거워지는 것도 있잖아. 볼 때 사람들이.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조금 다른 작품을 해볼게. 사실 공조에 나왔을 때도 나올 줄 몰랐었어. 저는 또 안 해봤던 역할이고 캐릭터고 뭔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늘 작품할 때 그걸 찾거든요. 뭐래도 조금은 다른 지점들을 찾는데 공조는 뭐 너무 많이 달랐죠. 북한 사람을 연기해야 되고 뭐 액션도 그런 액션은 또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로맨틱 그런 서사를 가진 네. 청춘 스타였는데 네. 북한군이라고? 그걸 한다고 주위에서 만류는 없었어?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죠. 한 발짝 그래. 넘어가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미지적으로는 사람들은 조금 놀랐을 수 있는 이미지였는데 네. 결은 다르지만 현빈이라는 사람이 좀 편해져 보이는 작품 고를 때 네. 좀 재미도 따라가기도 하고 네. 아니야 이번엔 이것도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네네. 근데 공조를 했기 때문에 사랑의 불시착이 연결이 좀 자연스러웠던 걸까? 아니요, 저는 또 그건 좀 반대예요. 그래? 네, 왜냐하면 이거를 또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장르긴 한데 북한 사람을 또 했을 때 또 어떻게 보일까라는 게 있었어요. 걱정이 조금 반대로. 공조를 했기 때문에. 공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손예진이 한다 그래서 근데 원체 재밌었어요, 책이. 책이 네. 설정 자체도. 네. 코로나 때 가장 그 예진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 가장 나의 행복이 그거였어. 네.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은 그때 예진이한테도 그랬지만 이미 연애는 시작됐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말만 찍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덜 그렇게- 마셔서. 이렇게 눈물이 펑펑 날 지경은 아닌데 라는 장면에 둘이 정말 절절한 네. 연기를 했었거든. 그때 나는 이건 사랑이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이런 연기가 안 나온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아일랜드 때 그게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고 이제 그런 씬에 이 정도는 네, 그런 어떤 이런 게 쌓여 이거는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랑에 네, 빠졌다. 이게 그 과정이 제가 20년 넘게 걸린 거예요. 언제쯤이었어? 끝나고예요. 끝나고 네, 끝나고 근데 협상이란 영화를 같이 맞지. 찍으면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촬영을 안 같이 만나. 한 게 거의 없어요. 마지막 뒷부분 조금 있고 물론 이제 한날 1시에 촬영을 하긴 했는데 다른 이제 공간에서 촬영을 했고 그럼 진짜 또래에게도 안 만났어? 밥 먹을 때 만나죠. 그리고 모니터 할 때 어. 중간에 이제 만나고 이렇게 예, 만나. 예. 그거 말고는 없죠. 촬영할 때 이렇게 찢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도 이제 그게 배우로서 아쉬운 지점이 있는 거죠. 같이 어떤 한 공간 안에서 뭔가 호흡을 하고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어떤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과 모니터를 보고 하는 거가 또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그냥 다른 장르로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 근데 그게 불시착이 된 거예요. 근데 같은 또래고 일을 시작한 시점도 비슷하고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잘 통했죠. 그렇게 와서 좋은 작품을 만나는데 심지어 또 좋은 사람까지 만났으니 네. 그러니까 작품 운이란 게 이렇게 막 의미를 담은 뭐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좋지만 사랑의 감정들을 이렇게 대신 말해주는 장면들 있잖아. 그런 우리가 군사 경계선을 넘어갈 일도 없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 마주칠 것 같은 상황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좋은데 둘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 거기서. 그래서 남자로서 언제 이렇게 딱 반했어? 그거 하나 있지 않아? 하나 딱 한 번 딱 너무 사랑스러울 때? 그러니까 사랑할 것 같다. 사랑스럽다. 그게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작품 끝나고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딱 어떤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거 좋은데? 아니 이게 약간 뭐라 해야지? 이렇게 물 스며들듯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시간이.
작품을 하면서 뭐 얘기도 나누고 뭐 그냥 진짜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 네, 많이 했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스미 옷 젖듯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렇게 탁 이거야 이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아마 작품에 이렇게 다 같이 그냥 녹아 있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코로나였나? 방영할 때 코로나였어요. 방영할 때가 그래요? 코로나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문득 제 주변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때 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팬미팅도 그렇고 뭐 여러 일들 많이 했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이 봤을까요? 라는 질문을 반대로 하거든요. 많이 봤을걸?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다행이죠. 아니 근데 워낙 근데 그게 없었으면 나 코로나 어떻게 견뎠지라는 게 있어. 나는 정말로 이걸 되게 로맨틱하게 잘 소화해줬고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현실로 와서도 이게 사랑에 성공을 한 거잖아. 네. 사람들한테 약간 꿈을 만들어준 것 같아. 네. 훌륭한 완성? 배우로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작품을 통해서 결혼해봤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너 결혼까지 해봤어? 연기를 잘하면 이렇게 해봤어? 결혼까지? 이거 무슨 소리야? 예진 촬영할 때 예진이랑 현빈님이랑 세 번째 작품 같이 하면 있었다고 네.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네. 뭐 현빈님의 의사는 어떨지 궁금하게 그래. 어... 2번은 같이 했잖아. 네. 세 번째는 어때? 사무실 다르니까 내가 잘 얘기해줄게. 전혀 의왕이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내용이 어때야 지금 돼? 불시작 같은 거는 못하죠. 왜냐면 불시작 2 만들어주면 안 돼? 근데- 이번에 네가 넘어가. 넘어왔구나 이미. 그 네. 16개. 그래서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네, 충분히 할 의향이 있죠. 어떤? 그래서 문득 그냥 저도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막 부부인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뭐 이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고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첫 봄을. 첩봄을 어. 서로 스파이였던 거예요? 아니 둘이 같이 뭘 풀어나가야 돼. 풀어나가야 이거 바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인질되고. 다른 거 재밌는 게 뭐가 있으면 또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내는 잠깐 이제 또 쉬고 있었지만 네. 하얼빈을 했어. 네. 지금 오늘 나온 이유이기도 한 그 감독님의 작품이었지. 배우로선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 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고사를 했었어요. 네, 네. 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캐릭터랑 이 작품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고사를 했는데 감독님이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의미 있는 거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다시 읽고 감독님이 또 시나리오를 보내주실 때마다 수정을 한 것들을 또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 감독님이 의미 있는 거 만들어 보자고 할 수 있다고. 정말 그랬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배우들도 약간 그래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결국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들었죠.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저같이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희한하게 이 작품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랬었을 것 같아. 아마 많은 이걸 보러 간 분들도 많이 그랬었을 것 같아.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전 스태프들도 전부 다. 또 원체 이 인물을 가지고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지점도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있었고 우리만의 어떤 스타일도 보여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니까 좀 보면서도 좀 무거운. 네. 하고 나서 소회는 어때?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나중에 너무 잘했다라는 또... 생각. 그래. 네. 맞아. 주연상 탔는데 당연히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아주 멍청한 친구야. 아니 상을 떠나서
그 뭐지? 청룡 가기 전에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와이프랑 저희가 그 인기상 같은 경우는 전날인가 언제 그게 이 알려진대? 결과 아니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투표니까 결과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뭐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뭐 이런 게. 맞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팬들이 그래서 하는 저희는 거니까. 이제 그건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게 제 기억에 와이프랑 불시착 때 그렇게 같이 상을 받고 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드라마로 어찌됐건 같이 받았는데 영화로는 또 인기상을 이렇게 같이 받게 되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고 그것 때문에 팬들이 엄청 고생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같이 또 영화제 뭐 시상식도 가고 또 인기상도 받으니까 재밌게 잘 즐기고 오자 이랬는데 생각지 않은 또 큰 상을 또 하나씩 더 받게 된 거죠, 각자. 그 부부가 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네. 그러기 쉽지 않잖아. 네. 근데 정말 그런 게 왠지 좋아하는 우리도 행복해. 근데 그 우민호 감독이랑 또 지금 같이 네, 메이드 인 코리아 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코리아. 어떤 거야? 완전히 달라요, 또 하얼빈이랑. 그래? 네, 이거는 근데 되게 좋아하나 봐, 하얼빈이. 되게 힘들었다고 하면서 또 같이 왔네. 네, 감독님은 너무 좋았으니까. 어.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가 배경이고요. 그리고 그때가 원체 그 시대 자체가 되게 혼돈과 막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인데 그 안에 이제 저는 중앙정보부 정보과 과장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야망과 욕망이 있는 돈과 권력에 대한 그런 게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저를 이제 쫓는 장건영이라는 검사, 정우성 선배. 그래서 그 검사가 이제 서로 이제 그 시대 때 벌어지는 큰 사건에 계속 이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맥 6개야? 네, 시즌 1은 6개고 저희는 지금 시즌 2를 촬영하고 있어요. 네. 재밌을 것 같아, 이건. 저를 치열하게 쫓으려고 그래요, 장건영 검사는. 네. 근데 너 워낙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쫓는데 이거 어디까지 말씀을 액션 많아? 액션이요? 액션보다는 사실은 액션이 많다라고 하기에는 너 지금 너무 얄미웠어. 조금 좀 있어요. 액션 조금 있고 심리전도 있고 뭐가 많아요. 약간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왜냐면 이게 지금 배역만 설명 들었어. 이럴 거면 왜 나온 거야?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70년대 사실은 가장 군사 정권이었고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억눌렸고 가장 큰 권력 구조 안에 제일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던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디즈니랑 상의해서 하세요. 저도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서. 디즈니랑 상의해서 까세요가 뭐야? 저는 이중 생활을 해요. 정보과 과장이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백기태란 인물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중정을 건드리는 거는 그 당시 때 굉장히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제 문제, 이 사건들도 생기고. 근데 이게 되게 신업 보고 딱 당겼겠다.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보다도 오히려 이 역할이 되게 당겼겠어.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민호 감독님이 또 먼저 제안을 또 해주셨고. 이걸로. 네네네. 디즈니에서 언제 개봉이라고? 지금 오픈이 1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첫 주에 2개 오픈되고요. 그 다음 주에 2개 오픈이 되고 그 다음 주는 하나, 그 다음 주에 하나 이렇게 돼요. 왜 일을 안 한대? 왜 후반 팀이 왜 일을 안 한대? 왜 하나하나씩 따로 놨어? 그게 이 뒤로 갈수록 얘기도 더 딥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길대요. 김민호 감독이 되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그 편집이 되게 빠른 속도의 편집인데 사실 영화 편집으로 6개를 만들 정도면 사실 드라마 12개 압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피어1 때 현장 편집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거를 어떻게 다 줄이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렇게 길게 나온 회차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거기까지. 너무 얄미운데 얘 너무 얄미운데. 네. 나 오늘은 이상하게 다 생선이긴 해. 생선 좋아해? 전 너무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우와. 밥 더 있어? 네네. 한번 먹어봐줘. 우와. 혹시 못 먹는 건 있어? 없어요. 그래, 해병대지. 전 다. 전 다 먹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럼 많이 먹고 많이 운동? 네. 저는 먹는 거가 주는 행복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한번 먹어보죠. 저는 너무 좋아요. 간도 싱거운 걸 좋아해서. 그래? 네. 약간 슴슴한. 네.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또 네가 보면 현빈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게 필모로도 봐서도 그냥 되게 FM이구나. FM이 주는 힘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름 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제가 하고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야?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대중들이 원하는 거가 이게 갭이 크면 어떡할까. 근데 그거를 계속 조율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한 번 하면 대중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맞을까? 근데 과연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뭘까? 부터 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막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해요, 늘. 근데 오늘 너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직함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실함,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는 굳이 그걸 꼭 지금 알아야 돼? 라는 생각도 들었어. 조금 몇 년이 지나서 알아주시겠지 라는 네. 생각, 또 알 사람들은 다 안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면 좋겠죠. 위스키랑 디저트가 진짜 잘 어울릴 거야. 네, 먹을게요. 아니, 얘 남기는 거 지금 못하는 거야.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건 아들 없이 너 다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감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약간 쫀득쫀득한 응. 떡 같기도 하고. 이거 완전 프랑스 집에서 만드는 디저트. 아주 달지도 않지. 네. 되게 매력 있는데요, 이거. 약간 쫀득한 카스테라? 그냥 이게 정말 변게 든 게 없어. 밀가루, 달걀, 우유가 거의 다야. 그리고 딸기. 이거 싸가지고 갈래? 이거 싸줘야 되겠다. 예진이가 가서 한번 먹어보라 그래. 어머. 오늘 나와줘서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웠어.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식 질문이 있어. 그러니까 AI에게 질문한 마지막 질문이 뭔가? 챗 GPT요? 청룡상 누가 받을 것 같아? 이거 오프닝 나왔다. 그냥 궁금했어요. 챗 GPT는 이걸 뭘로 말을 할까? 그래서 누가 받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은 없고, 네. 누군 이래서 유력하고 누군 이래서 유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퇴근길 찍는 거거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그럼 너 퇴근길 찍어. 예진이 갖다 주고. 네, 잘 고이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좀 들어. 이거 네가 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들었어. 예진이 갖다 줘. 같이. 향이야. 내가 좋아하는 향. 오,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 볼게. 6편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잘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